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만나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폐지가 확정되면 예배가 선택 과목이 되는 등 학교 설립 정신을 실현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던 김경중 선교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한 문화를 세상에 전해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의 말과 글, 문화를 잊지 않도록 지원하는 홈타밍컵 대회를 꾸준히 열어오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해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 교단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경제발전, 민주주의와 인권 등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이끌어준 기독교계 대표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더해 평화를 이루고 국민 간에 서로 통합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기독교계가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되어나가고 하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입니다. 정치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이런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한교총은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나누어진 이 국민들의 이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이 일에 정부와 교회 이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승희 목사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란 기관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폐지가 확정되면 예배가 선택 과목이 되는 등 학교 설립 정신을 실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매주 수요일 1교시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안산 동산고 학생들이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 동산고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교육 실현을 위해 안산 동산교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동산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전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있는 학교,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자사고 지정을 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그러나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서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등 27개 지표를 종합한 평가에서 62.06점을 얻어 재지정에 필요한 7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교육청의 평가 지표가 자의적이고 모순적이라며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안산 동산고 주기기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표의 어떤 의도성을 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항에서 서로 모순이 되는 지표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것을 24개 문항에 거쳐서 3회에 걸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왔고, 안산 동산고는 다음 주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평가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안산 동산고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평가 지표는 11개 교육청에서 적용하는 공통 지표들로 교육부 표준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야 하는데 안산 동산고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와 교육부에 동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지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재지정됐습니다. 안산 동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예배는 공통 교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번엔 한 선교사의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립니다.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던 김경준 선교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 집중치료실 앞. 아내 이평순 선교사와 아들 김선우 씨가 김경중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집중치료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 선교사가 입원해 있는 집중치료실은 오전과 오후 각 20분씩 두 차례만 면회를 허용합니다. 김 선교사는 지난 5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든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다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낙상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치료를 받던 도중 뇌출혈이 발병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법상 4주 이상 입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병원을 옮겨야 했지만 받아주는 것이 없어 소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김경중 선교사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군포 지샘병원 측이 선뜻 김 선교사의 입원을 허락해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은 없지만 찬양을 들려주면 반응을 한다고 말하는 아내 이평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쯤 우리 목사님 이제 깨어날지 다시 시에라리온 땅에 밟지는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와 이 선교사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을 찾은 건 지난 2009년. 시에라리온은 지난 2015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로 3천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김 선교사와 이 선교사 부부는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경중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고 지금까지 도와온 안산 성경제일교회 김상학 목사는 우선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산소 호흡기도 떼어내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뇌출혈 자리에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가 다시 시에라리온에 서야 되겠고 지금도 그 많은 교회들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끝까지 일어날 때까지 다시 시에라리온에 설 때까지 기도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중, 이평순 선교사 부부는 언제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의 꿈을 꾸도록 돕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한 문화를 세상에 전해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중국의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의 말과 글, 문화를 잊지 않도록 지원하는 홈타민컵 대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16년 동안 이 홈타민컵 대회를 열어온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중국에서요. 조선족 어린이들을 위한 홈타민컵 대회를 여섰는데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였죠? 예, 우리가 후원했죠. 어떤 행사였나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어린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가고 애들을 할머니들이 이제 보고 또 애들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한국말, 한국 문화 다 잊어버리고 한족이 중국 한족이 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글과 문화를 다 잊어먹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 옛날에 우리 방송국에서 누가 잘하나 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합창에 관한 거는 CBS 어린이 합창단 했던 그 오시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고 같이 이제 1회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하. 그 부모님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예선 통과만 하면 부모님들이 뭐 굉장히 아들이 자랑스러운 거라. 딸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들이 네.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가서. 애들도 배우려고 그러고. 그전에는 서로 한국말 안 하고 중국말로 했대요. 그래서 그 한국말과 문화가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큰 행사로 또 의미 있는 행사로 15년 동안 자리매김하면서요. 그 앞부분에 거쳐갔던 아이들은 지금 거의 장성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5년 됐으니까. 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7, 8회 때 이야기 부분에서 우승을 한 유명봉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그래갖고 이 어린이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족 어린이 국민학교죠. 우리는 나는 국민학교라고 맨날 조선족 어린이 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얘가 붐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말 배운다고. 그래갖고 조선족 초등학교가 인원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출신들이 중국 사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중국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뭐 이러니까 학부형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를 가니까 조선족 문화가 살아났고 언어가 살아났고 글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나도 흡족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힘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단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밝은 문화를 세계로가 캐치프레이즈예요. 밝은 문화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중국의 합창단 운영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또 어린이 합창단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내에서요? 국내에 곤지암의 이제 근대사 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
우리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엄청 도와줬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운동, 그 해방운동 엄청 도와줬죠. 네. 그다음에 또 도와준 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을 다시 살려놓은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업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열었고 네. 이번에 새로 또 만드는 것이 성경 박물관이요. 바이블 박물관을 그 옆에다가 건설하고 있어요. 이게 금년 말까지는 그것까지 되는데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유물들이 꽤 많아요. 네. 그걸 가지고 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핵심 사상이 뭐냐면 찬송가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찬송가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에서도 찬송가 안 불러요. 요새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데 찬송가가 아니면은 다음 세대하고 우리 기성세대 신앙이 연결이 안 돼요. 찬송가가 무너져 버리면은 성가대가 없어져요. 찬송가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네. 찬송가 회복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과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도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 동부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예상돼 폭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